자, 오늘은 이 법경하고 의근하고 의식이 이제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육육경이라 그럽니다. 여섯 경가, 여기 6가지 뭐 해갖고 6가지가 나온다고 육육경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건 다 안다, 그죠? 눈이 형색을 조건으로 눈의 아른말이, 귀는 소리의 아른말이, 코 냄새의 아른말이, 혀 맛의 아른말이, 그다음에 몸 감각은 몸의 아른말이. 이건 이제 한자로 하면은 안식, 귀 이자해가 이식, 코 비자해가 비식, 설식, 몸 신자 신식 뭐 이렇게도 한다, 그죠? 그다음에 만호와 법들을 조건으로 만호의 아른말이, 만호가 의근이니까 아른말이는 식이고, 그래서 이게 만호의 아른말이가 의식이 된다. 만호 아른말이가 된다. 의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만호가 뭔지, 자, 이런 것들이, 의식은 물론 현대 뇌과학에서 굉장히 핫한 토픽이 돼가지고 의식 연구를 많이 하죠. 그렇지만 아직도 의식이라는 정체가 도대체 의식이 뭔지에 대해 가지고 설은 있지만은 모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그런 이론은 없다. 붓다는 만호의 아른마리를 의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호는 앞에 있는 눈, 귀, 코, 혀, 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근이잖아요. 그래서 감각기관, 근. 그러니까 만호도 감각기관이라는 거지. 그래서 감각기관을 6개로, 안이비설신의 6개로 이렇게 설정한 게 붓다의 굉장히 큰 특징이고, 이렇게 우리는 보통 오감이라 그러지, 육감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오감은 이제 누구나 다 오감을 생각을 하지만은 육감을 생각을 했다는데 붓다의 특이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감을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다 그럴까, 뭐 진짜로 있다고 알았겠지. 그냥 가정하는 게 아니라 붓다는 이게 6번째의 감각, 이 의근이라는 게 있다고 이거를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정할 어떤 그런 근거가 내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왜, 뭐 한다고, 이 6번째의 의근이라는 거를 가정을 해가지고, 의근한테 감각이 되면은 의식이 된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절대로 이거는 그냥 생각해가지고 가정해서 설정한 그런 감각기관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실제로 그게 있다는 걸 알고 느꼈단 말이에요. 아주 불가사의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으로서는 뇌과학으로 보면 이건 뇌 속에서 일어나는 게 분명하거든요. 뇌 속에서 일어나는 거는 뇌 속에는 감각기관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를 뭐 다이고 찍으면 아프고 이렇게 하는 게 여기 감각기가 있어가지고 터치하는 거, 신식은 그렇게 해서 여기 피부에서 감각기가 작용을 해서 이제 닿았다는 느낌을 알잖아요. 그죠? 그 감각기라는 게 코에는 냄새 맡는 감각기가 있고, 피부에는 터치를 감각하는 감각기가 있고, 귀에는 소리를 감각하는 감각기가 있고, 그런데 이 의근이라는 게 이게 뇌에 있다는 거는, 이거는 뇌에는 일반적으로는 감각기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뇌는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가 뇌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도려내버려도 전혀 아프다는 것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수용체가 없어요. 근데 의근이라는 감각기관은
있다. 그래서 의근이 작동하는 거를 봤다는 그러면은 그렇지만 느꼈다는 거지. 의근한테 어떤 그 법경이라는 게 잡히니까 의식으로 올라오더라 하는 거를 이 붓다는 나는 그거를 자기가 직접 느꼈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거는 그 당시에 뭐 한다고 이런 거를 가정할 이유가 있었으며 이게 이제 또 그런 거를 가정할 근거가 또한 뭐가 있었으며 아무리 상상해도 나는 그거는 느끼지 않으면은 이런 거는 설정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고 능력적으로 보면은 어쩌면은 신에 가까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나는 그렇게 봐요. 일반 사람으로서 이거 상상이 안 가. 여기 내 안에 있는 거 이거를 여기서 이게 작동한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말이에요. 이게 내 감각이 이제 여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은 안식 같으면은 1차 시각 기질 여기서부터 눈에서 시선 거치가 이리 와가 여기서부터 내 활성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양새가 이쪽 축대부를 가면서 해마로 가서 해마에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여기 갈고리 다발이라는 신경 다발들이 있어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전전대에 가면은 의식이 된다고 의식으로 올라온다고 현대 뇌과학은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에 내 이론으로는 의근이 뇌에 있는 거는 분명하고 뇌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를 얘기할 때에 이게 전전두엽이 앞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전전두엽의 길목, 그러니까 전전두엽이 어떤 마을이라면은 마을 입구 언저리에 이렇게 쭉 이렇게 흩어져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우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현대 뇌과학에서 의식이라는 거를 이제 어떤 관점으로서 보느냐 하면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한쪽 판은 의식이라는 실체가 하나가 따로 만들어진다. 우리가 마음 공간,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내 마음 공간이 뭐 이게 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마음이 뭐 어디 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해서 그거를 마음 공간이라 하자. 근데 그 마음 공간이 버추얼, 가상적인 거인데, 의식도 그런 가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 가상적인 게 아니다. 실체가 있다. 뭔가 하나, 의식이라는 존재가 따로 하나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하나 실체가 만들어진다면은 그 실체가 뭘까? 그러니까 분명히 뇌의 활성에서부터 의식이 나오는 거는 다 동의를 하는데 실체가 있다는 학파는 뇌의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뇌 작용 그 이상의 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뭘까? 한번 찾으라 해서 못 찾겠어.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렵네. 어려운 문제네. 이래가지고 하드 프라블럼이다. 그래요. 그 의식의 하드 프라블럼이다. 이지 프라블럼 파가 있는데 그런 건 없다. 따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의식이라는 실체는 없다. 단지 뇌의 활성 그게 다다. 뇌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는 활성이 다다. 붓다 같으면은 뇌에서 이 안식이든 이식이든 비식이든 설식이든 뭐 신식이든 간에 뇌에 들어오면은 다 뇌 활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뇌 활성이 이게 처리가 되면서 이렇게 해갖고 전전두엽으로 올라오는데 전전두엽이 올라와서 의근한테 잡히면은 그게 의식이 된다.
부다는 그 의식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거를 현대 뇌과학에서는 여기 이 언저리에 전전된 언저리에 의근들이 이렇게 있고 그 의근한테 이렇게 뇌 활성이 가다가 잡혀가지고 포섭된다 그랬는데 이제 조건으로 한다는 거는 잡힌다, 포섭된다, 감각된다 했는데 감각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오는 신호를 활성을 감각해 가지고는 이렇게 전해주는 거라 전전도역으로 이렇게 전전도역으로 전해주면은 여기에서 의식이 일어난단 말이야. 현대 뇌과학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다는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이 의근이라는 게 있고 법경이 의근한테 포섭되면 의식이 된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나는 부다가 맞다고 봐요. 이렇게 뇌활성들이 뇌에서 일어나고 이 뇌활성이 의근이라는 특별한 그런 감각기관한테 포섭되면은 의식이 거기서 그게 그냥 의식이에요. 여기 그래서 포섭돼가지고 그래서 그 이상으로 부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포섭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포섭된 그 신호가 의근이 이쪽으로 전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해주면 여기에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의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다예요. 이 그런 뇌 활성 과정이 뇌의 활성 그 자체가 의식이단 말이에요. 그 뇌 활성 그 자체 이외에 뭐가 따로 하나가 의식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집합으로 쪽에 그게 맞다고 봐요. 나중에 언젠가 그 갈증이 일어나는 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예. 갈증이 일어난다는 것도 의식이잖아요, 그죠? 목마른 거 의식이잖아. 근데 의식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몸에 이제 생리적으로 물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면은 이제 목이 마른데 그 느낌이 생리적으로 그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그게 뇌에서 신호가 잡혀져 가지고 그게 우리 몸으로 이렇게 그 신호가 내려와서 물을 흡수하도록 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게 갈증이라. 그래 그게 다라. 갈증이라는 게 결국 뇌를 정점으로 하는 몸의 반응 그게 다다 말이에요. 그 이상의 뭐가 의식이라는 정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다라고 그렇게 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뭔가 또 자꾸 만들어진다고 생각할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불교를 공부해 보면 부다가 얘기한 게 난 맞다고 좀 의식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뭐 반복되는 겁니다. 뭐 6가지가 이제 눈의 아른말이, 귀의 아른말이, 코의 아른말이, 혀의 아른말이, 몸의 아른말이가 있고 법의 아른말, 만호의 아른말이가 이게 의식이다. 그러니까 의근이 법경을 포섭해서 만호의 아른말이 의식이 된다. 그 의식을 조건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이 식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난다. 이거를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느낌이라는 거는 수잖아요. 수온. 오온할 때 수온이잖아요. 그죠? 수온, 이 색수상 행식 할 때 수온은 식을 바탕으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이 식을 바탕으로 수온이 일어난다는 거라. 자, 이거를 다 부다가 다 그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다시 모식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또 이 마치마 니까야라는 거는 초기 불교의 경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듯이 부다의 말을 경이라고 그래요. 부다의 가르침을. 경은
마지막 니까야, 상유타 니까야, 앙구타라 니까야, 뭐 니까야가 이렇게 오부라 그래. 5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경 이거를 니까야라 그래. 니까야 중에 마지막 니까야의 여러 그 속에 이제 부다의 얘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마하웨달라 수타라는 요 수타라는 게 또 경이라요. 이 책 안에 니까야라는 책 안에 경 안에 요런 그 부다의 말씀을 이제 설법을 경이라 그러거든요. 이 경이 있다. 그 경 이름이 마하웨달라 수타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5가지 감각 기능가 코, 눈, 귀, 코, 혀, 피부다 그죠?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한다. 만호가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 5가지 감각 기능은 독자적인 영역을 점유하고 있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하지만 만호는 이들의 영역을 총섭한다. 그래서 5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한다 하더라도 생각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인식작용이 완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게 이제 이철원 교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뇌과학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먼저 여기 5 감각기관이 늘 통해 인식한다 하더라도 이게 전오식이다. 그죠? 전오식을 하더라도 생각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인식이 완결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게 여기를 이제 생각이라고 하면 안 돼. 이게 만호라. 만호. 원본을 보면 이게 만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호를 흔히 그러니까 의근하고 생각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혼용하고 있어요. 만호는 여기서는 이게 생각이라고 하면은 곤란하고, 그러니까 만호에 그냥 말 그대로 만호 아니면 의근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인식작용이 완결되지 않는다. 이게 위에 얘기하는 이거라.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한다는 거는 이 만호가 5가지 감각 기능을 지원해 줘 가지고 어떤 인식이 완성된다 그런 뜻이라. 그래서 만호가 5가지 감각 기능의 대상을 과 영역, 그러니까 전오식을 경험한다. 만호가 전오식을 경험한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런 거가 이게 그러니까 이 만호가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자 이걸로 보면은 만호가 이 전전두엽의 언저리, 여기만 표시했습니다. 시각적인 대상을 인식하는 이 만호가 여기에 또 이게 걸터 앉아 있다가 이 안식이잖아요, 그죠? 안식이 이렇게 오면은 안식을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이 예를 들어 이걸 하나의 안식이라고 보면 안식을 경험한다. 누가? 만호가. 예. 만호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안식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 경험한다는 말이 의지한다는 말하고 같은 거고, 이게 만호가 지원해 준다 이 말하고 또 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자꾸 달리 표현하는 거라. 총섭한다는 거는 만호가 이들의 영역을 총섭한다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 안식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의근한테 여기서 보섭되고, 이식은 소리는 이렇게 와가지고 보섭되고, 신식은 이렇게 보섭되고, 맛은 이렇게 보섭되고, 밑에 여기에 이제 아래쪽에 여기에 그 냄새 비식이 있는데 비식도 이렇게 와가지고 만호한테 감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호는 냄새도, 그다음에 형색도, 몸의 감각도, 그다음에 소리도 다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게 통섭한다,
총섭한다, 통섭한다는 말도 쓰는데 그 말이라. 만호가 이 전전두엽이 언저리에 이렇게 있다가 모든 거는 다 신식도 그렇고 안식도 그렇고 비식, 설식 모든 게 다 결국은 이 전전두엽으로 일이 들어오거든요. 일이 들어와야지 의식에 들어오니까 일이 안 들어오면은 의식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식에 들어오는 길목에 다 기다리고 있다가 의근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모든 이 감각을 다 총섭한단 말이에요. 감각해가지고 그들을 서로 합친다는 게 총섭한다는 모은다는 얘기죠, 그죠? 다 모아요. 모으는 거 왜 모아?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려고. 정보들을 모아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렇게 모은 스토리가 마음이 되는 거지, 의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뇌과학적으로 이게 그런 의미라는 거, 정말 엄청난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다는 거. 붓다가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붓다가 이렇게 그들의 전오식을 경험한다 하는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여기 같은 안식을 경험한다, 보습한다는 거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습하고 나면은 그게 의식으로 나타난다. 의근의 아름마리가 의식이니까 이거를 의식이 된다. 그래서 의근이라는 거는 뇌 활성을 인지하는 거라. 예. 안식이든 이식이든 비식이든 설식이든 뭐 설식이든 비식이든 신식이든 여기 들어오면 다 뇌 활성이라 그랬다, 그죠? 뇌 활성을 이 뇌 활성은 이제 그 법경이 되는 거고, 법경이라는 거는 말로 이제 법경이 뭐냐 하면 이렇게 설명하면은 코로도 감각할 수 없고 귀로도 감각할 수 없고 눈으로도 감각할 수 없고 그러니까 오 감각 기관으로는 감각할 수 없는 대상, 그거를 법경이라 그러잖아, 그죠? 아름다움, 슬픔, 뭐 이런 것들이 법경이다 말이에요. 그런 거는 눈, 귀, 코, 혀로 못 감각하잖아.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뇌과학으로 보면은 뇌에서 일어나는 뇌 활성이 바로 법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뇌 활성을 의근이 잡는 거라. 자, 여기도 아름답다, 화사하다 하는 비물질적인 개념, 이런 게 법경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뇌 활성을 인지한다. 그러니까 뇌 활성을 인지하면은 마음속에 뭔가 심상이 일어나죠, 그죠? 뭐를 보고 화사하다. 이 서양란을 보고 그 꽃 참 화사하네. 이걸 눈으로 보면은 뇌활성이 여기 일어나잖아. 그 뇌활성을 인지를 하면은 의식이 되는데 그 의식이 결국은 감각질이다 말이죠. 이게 감각질. 감각질은 심상.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그 이미지, 심상. 자, 그거를 감각질이라 그래요. 퀄리아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퀄리아라고 한다 그랬다. 그죠? 퀄리아. 만호가 그래서 내 활성을 인지한다. 인지하고 나면은 그것이 의식이 되고, 또한 그게 바로 의식은 또한 감각질이라고 할 수가 있다. 심상이 마음에 떠오르니까 그건 곧 의식이다, 그죠? 의식 속에 떠올라야지 심상이 느껴지지. 자, 결국은 같은 말이다. 감각질하고 의식하고가. 물론 100% 동의어는 아니지만은 의식에 올라온다 하는 관점에서는 동의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오식은 내 속에 들으면은 다 뇌활성이라. 그 뇌활성이 법경이 돼 가지고 이 법경이 스스로 이렇게 전전두엽으로 온단 말이에요. 누가 떠밀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올라와요. 전전두엽 쪽으로. 뇌라는 거에 신호 처리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눈에서부터 감각이 있으면은 그게 시상으로 가게 돼 있고, 시상에서는 1차 시각 표질로 전달되게 돼 있고, 여기서는 다시 또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가면서 형상이 완전히 형상이 분석이 되고 3차원으로 재구성이 되고, 이게 다시 또 전전두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신경계라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신경세포라는 거는 어떤 거를 감각을 받으면은 이렇게 신경세포가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쭉싹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 또 다른 신경세포한테 여기 뭐 이렇게 보낸다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 신경세포로 보면은 받은 신호를 활동 전이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면은 이 신경세포가 또 활동 전이를 뭐 이렇게 받아가 이게 축삭이라면은 활동 전이를 만들어 또 이렇게 보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는 안 가요. 이 활동 전이라는 거는 축삭을 말단 쪽으로만 가지 거꾸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호를 받으면은 앞으로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뇌에서의 신호 처리라는 거는 받으면은 위로 보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음 그 신경세포 쪽으로. 그렇게 연결돼 있는 게 회로인데, 뇌로 보면은 이렇게 눈 같으면은 망막에서부터 시작해가 시상으로 1차 시각 표질로, 그 다음 측두엽으로 이렇게 해가 해마로 해가지고 전전두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 떠밀어서 가는 게 아니고, 신경세포라는 이 친구의 성격이 저래. 신호를 받으면 다음에 보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알겠죠? 그죠? 그렇게 해갖고, 신호가 밑에서, 이게 이제 차례로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가 위쪽이고 여기는 아래쪽이라 볼 수 있다. 그죠? 신호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감각기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척수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 맛을 느끼는 일이 오게 되고 여기서 다시 이 전전두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경계의 어느 하나의 그냥 고유 성질이라. 거꾸로 안 간단 말이에요. 거꾸로. 여기 이 전전두엽에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뇌에는 이렇게 또 안 되네. 이 봤죠? 그죠? 지난번에 이 바짝바짝 하면서 이 지브라 피쉬의 뇌잖아요, 그죠? 뇌가 이렇게 활성을 갖는 거를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뇌 활성이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게 법경이다. 자, 그 정도 하고, 자, 이제 의근을 그 18개로 나눌 때는 의계라고 그럽니다. 의계. 육근, 육경, 육식기 18개로 나눌 때는 의계라고 그래요. 만호다투라는 게 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뇌활성, 법경이 의근에 포섭되면은 의식에 들어온다. 이거 봤다, 그죠? 법경에 포섭 안 되니까 의식이 안 들어왔잖아, 그죠? 이게 이렇게 지나가도 우리가 의근이 저거를 못 잡으면은 그 의식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방금 요 커튼 색깔 변하는 거 봤어요? 빨갛죠, 그죠? 이 빨간데 색깔 변하는 거 한번 봐요. 색깔 변했죠, 그죠? 이거 의식했어요? 대부분 이거 의식 못 합니다. 왜? 의근이 얘들 잡는다고 여기 얘를 커튼을 안 잡았기 때문에. 자, 의근한테 잡히면은 의식에 들어온다. 이것도 하나 좋은 예죠, 그죠? unexpected visitor라는 소련 작가가 러시아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볼 때에 이 전체 화폭의
어떤 부위들을 잡아들여 오느냐 의식으로 한꺼번에 이 전체를 다 안 본다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종료 한 대를 일단 포섭에 들어오고 눈 같은 이 사람의 눈 이렇게 얼굴에 중에도 눈 뭐 이런데 다음에 뭐 이렇게 한번 보고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한번 보려고 그러고 애들도 어떤 표정인지 그 다음에 일하시는 분 같다 그죠? 하우스메이드는 어떤 표정인지 이렇게 본다 그죠? 그래서 이거 눈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데 제일 먼저 많이 가고 그러니까 의근이라는 거는 대상 가운데 중요한데 그 다음에 큰 대상한테 우선적으로 간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 하면 여기 뭐 이런 데겠죠 그죠? 안 중요한 거는 이런 데 안 중요하겠지 이런데 뭐 여긴 잘 가지도 않았잖아요 이거. 자 의근이 어디로 가서 어떤 대상을 우선적으로 포섭해 오느냐 하면은 중요한 거. 그 다음에 큰 거. 크다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있다가도 지진이 팍 난다든가 아니면 저쪽에 뭐 쿵 하고 뭐가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의견이 가서 쿵 하는 소리를 잡아오잖아. 야, 그런 거. 그게 큰 대상이단 말이에요. 중요한 대상이고. 보물찾기 할 때는 작은 거라도 큰 대상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런 걸 찾아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찾을 때는, 실제로 형체는 작지만은 큰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의미적으로 큰 대상이다, 이런 뜻이라, 큰 대상이라는 거는. 형체가 큰 게 보통은 큰 대상이지, 그지? 그렇지만은 뭐 산 저치 저렇게 큰 거, 우리가 뭐 별 관심 있나? 산에 있는 어떤 특정한 뭐 나무든 뭐 산 앞으로 뭐 헬리콥터가 날아가면은 헬리콥터가 더 큰 대상이지 산보다가는.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의견이 이제 활동하는 게 달라요. 그냥 이 그림 보라 하면 아까 봤듯이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가 물질적 환경이 어떤지 이 가정의 물질적 환경이 어떤지 한번 보라 하면은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막 보겠죠, 그죠? 여기 물건들이나 이런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거 보라 그러면은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의 나이가 몇 살 됐는지 한번 얘기해 봐라 하면은 진짜로 여기 이제 요 얼굴 부위들만 왔다 갔다 하겠다, 그죠? 주로 이거하고 다르잖아, 그죠? 이거는 이 사람이 왜 들어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의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들을 잡아오는 거고, 요거는 각각의 사람들이 몇 살인지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는 요렇게 주로 요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방문자가 오기 전에 상황 짐작하기. 이거 재밌다, 그죠? 방문자가 오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이 사람 없으니까, 여기 어떻게 했을 거고, 여기 서로 뭐, 앉아가지고 지금 같으면 뭐 핸드폰을 하는지, 태블릿을 하는지,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쳐다볼 일이 없잖아, 그죠? 하여간 그런 걸 생각한다, 이런 거라. 입은 옷을 기억하라고 했을 때, 옷을 기억하라 그러면은 옷을 뭐 많이 보겠죠, 그죠? 이제 옷을 이렇게 본다. 다음에 뭐 다른 건 넘어가고요. 방문자가 얼마나 오래 집을 나갔을지 짐작하라. 이 방문자가 갑자기 돌아왔는데, unexpected잖아, 그죠? 갑자기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 집을 나갔다 왔을까 짐작하라 하니까 얼굴 표정 보고 짐작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얼굴 표정 보고. 이거 뭐 깜짝 놀라는 것 같으면 오래 있다가 온 걸 거고,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으면은 뭐 금방 돌아오는 거고 뭐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얼굴 표정을 진짜로 얼굴들만 이렇게 본다 뭐 그런 거예요. 저 애들하고
뭐 아낸지 뭐 이거 얼굴만 본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맞히자는 얘기가 아니고 의근이라는 거는 나의 생각, 의도에 따라 가지고 의근이 조절된다는 거죠, 그죠? 나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 나의 의지가 의근의 활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걸 이거 보여주는 거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의근이라는 거는 가만 놔두면은 내 생각이 없으면은 특별한 의도가 없으면은 무조건 큰 것만 이렇게 잡아와. 큰 것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의근이라는 거는. 저 전전두엽으로 뭐 안식도 들어가고 이식도 들어가고 비식도 들어가고 설식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중에 크게 들어오는 점을 먼저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게 의근의 특징이라 본성이라고.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의도가 들어가니까 그 본성이 달라지지, 그죠? 본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불교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요니소 마나시까라 이런 말을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요니소 마나시까라 지혜롭게 잡돌이함 혹은 마음의 잡돌이함 잡돌이 한다는 거는 포섭한다는 거, 텐션 한다는 거. 이 마나시까라가 그래서 의근의 역할이라 텐션 하는 거야. 요니소는 지혜롭게. 그러니까 이 마나시까라가 어텐션인데 이게 의근이 어텐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나시카라의 역할은 의근이라. 의근이 지혜롭게 활동하라는 거라. 수행할 때에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을 할 때에 지혜롭게 의근이 활동하도록 해야 된다. 즉 좋은 것, 그러니까 수행하는데 수행에 도움이 되는 좋은 것, 선법이라 그런다, 그죠? 선법은 포섭하고 불선법은 포섭하지 않고 의근이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의도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죠? 뭐가 의도하느냐? 알아차림이 의도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뇌의 신호 체계로 보면은 전오식이 제일 아래에 있고 전오식을 그 위에 의식이 있고 전오식 위에 의식이고 전오식을 의근이 포섭하면은 의식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의식은 전오식 위에 있고 의식 위에 알아차림이 있어요. 알아차림. 그 알아차림을 사띠라고 그래. 사띠. 알아차림.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하는 거라. 이게 마인드풀리스로 번역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의식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의식을 조절하는 거라. 의식을 조절하는데 어떻게 조절하느냐? 선법을 포섭해 오도록 사띠가 알아차림이 제어를 한다, 조절을 한다. 의근을 조절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 명상을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수행이라 그러고 알아차림 수행. 알아차림을 그러니까 호흡 수행한다 그러잖아요. 호흡 알아차림 명상 알죠, 그죠? 들숨 날숨을 계속 알아차림 하잖아.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자꾸 하면은 알아차림을 잘해. 알아차림하는 힘이 파워가 커진다는 거라. 알아차림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알아차림 명상이라. 왜 알아차림을 키우려고 그래? 의근이
불선법을 잡아오면 그거 잡아오지 마 하고 알아차림하고, 선법을 잡아오면 그래 잘해 그걸 잡아와 하고 알아차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건을 조절해가지고 선법을 잡아올 수 있도록. 야, 이 불교의 핵심이에요, 이거. 마음과 뇌의 강좌의 핵심이기도 하고. 자, 요 개념만 확실히 알면은 여러분들이 강좌백 다 한 거예요. 거의 8, 90% 아는 거라. 우리가 전달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거의 8, 90%라. 물론 나머지들도 뭐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게 핵심이에요. 요 개념을 잘 한번 곰씹으면서 이해를 해 보도록. 왜 명상을 하느냐 말이에요. 왜 명상을 해? 힘들게 가보자 들고 앉아가지고 왜 힘들게 명상해? 그 재미도 없이 들썩날썩 계속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한 시간 앉아가지고 한번 알아차림 해봐요. 그 재밌는가? 힘 안 드는가? 그래도 하거든요. 스님들 하루 16시간씩 하거든요. 물론 뭐 다른 뭐 공양하고 뭐 이런 시간은 빼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루 16시간 하거든요. 왜? 알아차림 파워 키우려고. 자, 이거 핵심입니다. 앞으로 계속 몇 번 더 반복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거는 한순간에 하나씩만 포섭해 온다는 거, 이거 몇 번 강조를 했죠. 그죠? 여기 보면은 요 소녀가 보이든지 할머니가 보이든지 마귀 할머니 보이든지 요 소녀가 보이든지 하죠. 그죠? 크게 볼 때는 요거를 보든지 이거를 보든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 보다도 구체적으로는 뭐 요리 하나 따로따로 가면서 포섭하죠. 그죠? 여기 마찬가지고. 자, 의근의 신경 근거는, 그러니까 신경 근거, neural correlate, 신경 상능, 혹은 뭐 관련, 서로 관련되는 거, correlate, 서로 관련되는 거. 신경 근거를 할 때는 사실은 neural base란, neural basis. 아이고야. 아이고, 꿀 발라 놓은 것 같아. 자, 신경 근거, 뉴럴 베이스, 뉴럴 베이스, 신경 근거. 뉴럴 코릴레이트는 신경 상능, 뭐 이렇게 보통 이제 번역을 하고요. 이거는 attention 하는 거다 그랬다, 그죠? attention 하는 거. 뭐 여기까지만 얘기합시다. 뒤에는만 넘어가고 attention 하는 거다. 그래서 attention 하는 거는 선별하는 거고, 이게 의근이 하는 거다. 이걸 마음 기울임, 이거를 잡돌이함이라는 말을, 주의를 기울임, 잡돌이함. 잡돌이함이라는 말을 평상시에 안 쓰는 말인데, 이거를 하여간 이 경전 번역할 때 잡돌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네. 잡아들인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어로는 마나시까라다. 이거 빨리어입니다. 영어가 아니고 마나시까라, 잡돌이함 이런 뜻이라. 그리고 집중은 액과 같다라고 빨리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단어들은 알아놓으면 좋아요. 마나시까라, 액과 같다. 액과 같다는 집중이라는 거라. 한 군데로 푹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생각이 한쪽으로, 마음이 한쪽으로 푹 빠지는 거. 이거를 마나시까라라 그래요. 마나시까라. 이게 모든 마음에 일어날 때 필요한 7가지 마음 부수 중에 마나시까라도 들어가고 액과 같다도 들어가고 그래요. 이게 있어야지 마음이라는 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의근이라는 게 있어야지 마음이 만들어진다. 의식이 만들어진다. 마음이 만들어진다. 의식하고 마음하고는 거의 동의어로 씁니다.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마음이 기울여지면은 거기에 마음이 그러니까 어텐션이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 마음이 그러니까 의근이 어떤 대상으로 기울어지긴 했는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뭐 다른 데 흩떡 가버리면은 그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대상으로 기울어져서 마나시까라 잡돌이 돼서 거기에 애가 갖다가 붙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줘야 된다는 게 의근이. 그래야지 그 의근이 포섭을 그거를 할 수가 대상을 포섭할 수가 있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들으면 재밌지 않아요? 이거를 불교가 그 당시에 부처님 시대에 2500년 전에 마음에 일어나는 기전을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자, 내 활성이 의근에 포섭돼야 의식에 들어온다 그랬다, 그죠? 요즘 원숭이 뇌인데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고 이렇게 이걸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 과정을 보면은 이게 바나나가 망막에 상이 맺히고 그 신호가 시상을 거쳐가지고 시각 표질로 가서 이렇게 와가지고 바나나라는 상이 완성이 되고 이게 전전두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에 의근한테 잡혀야지 잡혀가지고 이리 전해져야지 의식이 된다. 의식은 여기에서 일어나니까. 이게 그래서 앞에 여기 바나나가 있다는 걸 알고 저거를 잡아야지 하고 판단 결정하고 다음에 운동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라. 이게 운동 영역이라. 운동 영역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척수로 내려와서 팔로 와가지고 이걸 잡는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걸리는 게 밀리세컨드로 이렇게 다 적어놨어. 이렇게. 저기 원숭이 뇌로 보면은 여기가 그 중심고랑의 센트럴 서커스 중심고랑이고 중심고랑 앞쪽에 여기에 운동 영역이 있어. 운동 영역보다가 더 앞쪽 여기가 전전두엽이라. 여기가 전체는 여기서 중심고랑 앞쪽은 전두엽이고 전두엽의 뒤쪽 이 부분은 운동 영역이고 전두엽의 앞쪽 전전두엽이 여기다 말이에요. 이런 개념도 알아놓도록 합니다. 이거 봤죠, 그죠? 이건 돌아가네. 못 잡는 이유가 예? 자, 이걸 못 잡는 이유가 이렇게 가지고 신호가 와서 의견한테 잡혀가 이까지 와야지 이제 의식이 돼가지고 돈이 떨어지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잡아야지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못 잡는다는 거라. 그래서 내 활성이 잡혀야지 의견한테 잡혀야지 의식에 들어온다는 게 이거 여기서도 보여주는 거지, 그죠? 자, 그걸 이용하도록 하고 속도가 안 빠르다 그랬다, 그죠? 우리 뇌에서 나아가는 이 신호가 이게 활동전인데 활동전이는 0.1V짜리고 속도는 초당 한 100m 정도까지. 초당 100m. 빠른 게 이런 게 빠른 게 느린 거 이보다 더 느려요. 그 축삭을 따라 이렇게 전달하는 그 활동전이도 말이 집으로 쌓인 것. 말이 집으로 쌓인 축삭은 이렇게 100m 속도로 가고 초당. 말이 집으로 안 쌓인 민말이 집 축삭. 우리 민달팽이 뒤에 위에 이거 집 없는 거를 민달팽이라 그런다, 그죠? 민이라는 건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민말이 집 축삭. 축삭이 없다, 말이 집이 없다는 거라, 그죠? 축삭으로 안 둘러싸인 그런 축삭도 있어. 그럴 때는 그런 걸로는 좀 더 천천히 가, 빨리 못 가. 그리고 모든 감각지라는 건 대상이고, 모든 대상을 다 통섭하지 못한다.
우리가 보는 거를 생각할 때에 앞에 뭐 수많은 형색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일일이 다 의식에 불러들이지 않는다, 그죠? 그럴 필요도 없고 중요한 거, 필요한 것만 의식에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았으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대상이 있다. 여러분들 아주 혼잡한 그런 군중들 속에서 아니면은 길을 가는데 약간 넓은 길에 나는 이쪽으로 가고 친구는 저쪽 편에서 이리 오고 할 때 나는 분명히 저 친구가 이리 가는 거를 저쪽 편에서 저리 가는 거를 봤어. 그리고 저 친구도 분명히 얼굴을 돌려가지고 내 쪽으로 보는 것 같아서. 그런데 나중에 야, 너와 나 보고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말을 해보면 아니 어디서 내가 너 언제 봤노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런 경우 경험하죠, 그죠? 왜 그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가 그 친구를 볼 때는 내 의근이 그 친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의식에 들어온 거라. 그런데 그 친구가 내 쪽으로 봤을 때는 자기는 내 근방에 다른 거를 봤겠지. 의근이 그리 같단 말이지, 그죠? 의근이 나를 못 잡은 거라. 그래서 내가 그 친구의 의식에 안 들어간 거라. 이런 걸 이해해야 돼요. 의근한테 포섭이 돼야지 의식에 들어온다. 의식에 들어온다는 거는 내 활성이 여기 커졌다. 의식에 의근한테 포섭되면은 뇌 활성이 커집니다. 뇌 활성이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여 본 것, 이게 의근한테 포섭된 거죠, 그죠? 이게 의식에 들어오는데 의식에 들어오는 뇌 활성이 이렇게 커진 거다 말이야. 이게 이렇게 작은 것들. 여기 보면은 만약에 지금 이 친구가 개를 보고 있다면은 개에 대한 뇌 활성이 커졌단 말이에요. 이게 의식에 들어와. 뭐 여기 자풀이라든가 이런 거는 망막에는 분명히 맺히겠죠, 그죠? 이리 보고 있으면은 망막에는 분명히 이런 것도 맺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상에 대한 활성은 이렇게 약한 건 의식에 들어오지 않아. 이게 그 얘기라. 보았으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대상. 숨은 광고. 영화 볼 때 이렇게 갑자기 빨리 지나가게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숨은 광고. 자, 의근이 빠른 속도로 법경을 포섭한다. 앞에 여기 대상을 볼 때에 한꺼번에 여기 있는 것을 다 보는 게 아니고 이 중에도 중요한 것을 보는데 개, 할아버지, 나무 이런 거를 한 번에는 하나만 얘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망막에 맺혀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이 들어온다, 그죠? 동시다발적으로 상에 대한 활성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의근은 그 중에 한 개씩만 잡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중요한 것만. 한 찰나에 하나씩만. 그래서 하나씩 빠른 속도로 잡아가지고 의식 공간으로 올려. 그거를 통섭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든단 말이에요. 아, 저기 할아버지가 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개 잡아오고 할아버지 잡아오고 나무 잡아오고 막 이래가지고 많은 걸 빨리 잡아와가지고 그거를 통섭을 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든 게 완전한 의식이고 마음이다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합니다. 이게 그 얘기라. 예,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보는 거를 얘기해서 이제 이렇지 듣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죠? 웅성웅성 할 때 동시에 소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그 중에 한 개씩 듣는단 말이에요. 자, 의근은 어쨌든 간에 한 찰나에 하나씩 포섭을 한다는 것. 그래서 뇌는 외부 인식 대상을 마음 공간에 그 상을 맺는 마음 거울이다. 이게 뇌가 그래서 거울이라, 거울. 외부의 어떤 대상을 이게 거울에 맺히게 하는 그 거울이 우리가 쓰는 이게 평면 거울이 아니고 뇌라는 입체 거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 같으면 어떻게 상을 맺느냐 하면은
망막에부터 상을 맺어가지고 1차 시각 피질로 오고, 그죠? 그래서, 망막에서는 화소가 있어가지고 점을 분석한다 그랬잖아, 그죠? 점을 인식해가지고 그 점들을 이어가지고 여기서는 1차 시각 피질에서는 선을 합성을 하고,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점점 이렇게 오면서 3D로 다 구성을 하는 거라. 이거를 의근이 이제 포섭을 한다는 거지. 자, 의근을 포섭해야지, 의근한테 포섭돼야지 전오식, 여기서는 안식이 만들어져. 그 안식을 다시 의근이 받아들여 가지고 의식 속으로 불려들여서 인식을 하는 거라. 상을 만든단 말이야. 요게 이제 17찰나여서 요거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데 3찰나, 세 개의 방황가가 지나가고, 의근이 작동하는 게 네 번째, 여기서는 안문전향이지. 안문전향이란 네 번째 마음, 네 번째 찰나의 마음이고, 다섯 번째 찰나의 마음이 요게 전오식이라. 전오식, 여기서는 안식이죠, 그죠? 안식이 딱 1찰나 동안 생겼다 사라져. 그거를 의근이 또다시 받아들인단 말이야. 안식이 다섯 번째 찰나의 마음이고, 여섯 번째 찰나가 다시 의근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마음이라. 이게 17찰나에서 이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17찰나설이라는 거는 부파불교 때 얘기다, 그죠? 부파불교는 부처님이 인멸하고 나신 다음에 한 400년 정도 대승불교가 나오기 전까지를 부파불교라 그러는데, 그것도 BC다, 그죠? BC 그러니까 부처님이 BC 5, 6세기야 그랬으니까 거기서부터 한 400년 정도면은 BC 한 200년 이 정도까지, 그때 그 당시에 17찰나를 거치면서 인식이 된다는 거를 이게 설로 나왔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스님의 한 사람의 설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맞다, 맞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놓는 게 부파불교의 17찰나설이라. 이것 또한 엄청나죠, 그죠? 어떻게 이게 17찰나 동안에 17개의 마음이 차례대로 팍팍 일어나면서 여기 같으면은 이 달마시안을 인식을 할까? 이거는 믿을 수가 없어, 이것 또한 가정을 해가지고 그렇다 17찰나 동안에 인식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가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수행이 깊었던 스님들이. 대단하지 않아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거를 뇌과학으로 보면은 딱 들어맞는 거고. 자, 요 과정을 다음 시간에 설명합니다. 다음 주에. 17찰나설이거든요. 오늘은 그거를 좀 대충 설명할 거예요. 이건 넘어가고. 이게 17찰나설인데, 이게 상이 이제 몇 개 한단 말이에요, 상을. 자. 이게 지금 여기 같으면은, 이 달마시안에 대한 상이 이렇게 맺히잖아, 그죠? 이 상은 뇌활성이란, 우리가 평면 거울에 보는 그 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뇌활성이라. 이게 뇌활성을 이렇게 맺게 하는, 상을 맺게 하는 마음 거울이단 말이에요. 이 뇌 자체가. 그러니까 보는 거에 대한, 형색에 대한 마음 거울은 여기에 있고, 소리에 대한 마음 거울은 어디 있다고? 여기에. 맛은 여기에. 다음에 몸 감각은 여기에. 몸 감각에 대한 거울은 여기에. 냄새는 야르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뇌라는 거는 외부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맺는 거울이다. 그거를 이제 마음이라 그러니까 마음 거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황가 1, 2, 3, 부딪히는 방황가, 흔들리는 방황가, 끊어지는 방황가가 3개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네 번째 오감문 전향. 전향을 받아야지.
여기 전향을 받아야지. 전향을 받아야지, 마중을 받아야지 식이, 전오식이 완성이 되는 거라. 다섯 번째 찰나의 전오식. 그거를 여섯 번째 마음이 받아들이는 마음이고, 검토 결정하는 마음이고,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 갖고 좋다 나쁘다 하고 업을 짓는 마음이 일어나. 업을 다 짓고 나면은 일곱 찰나에 걸쳐서 자화나 업 형성 과정에 있고 나면은 브레이크를 잡는 게 이게 여운의 마음이라 두 번. 이렇게 인식하다가 이제 스톱해야지 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인식이 스톱되는 거라. 그래서 바완가로 떨어지죠. 17찰나 동안 인식을 하고 바완가로 떨어지고, 다음 또 인식 대상이 나타나면 또 17찰나 동안 인식하고 바완가로 떨어지고, 이렇게. 전오식이 여기에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 참, 여기에 다섯 번째. 요게 의근이 여기 마중 나가고, 전향이라는 거는 마중 나가는 거고, 마중 나가니까 전오식이 됐고, 그 전오식을 받아들이고 검토 결정해서 의근 작동이 돼야지, 이 받아들이는 게 의근이 하는 역할이라 그랬다, 그죠? 요 여섯 번째 마음, 이게 의근이 하는 역할이라. 네 번째 마음이고 또 의근이 하는 역할이라고. 의근에 포섭되면은, 전오식이 의근에 포섭되면은 의식이 된다 그랬잖아. 그 의식이 여기 단계로 봤을 때 어디에서 의식이 되었을까? 의식으로 올라오는 거. 일곱 번째 마음에서 의식이 올라왔을까? 여덟 검토하는 단계일까? 결정하는 단계일까? 어디에서 의식이 올라왔을까? 즉 의식 아래에 있는 걸 의식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라. 포섭해가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라. 언제 의식에 들어왔을까? 나는 요 결정하는 단계, 여기에 의식이 여기에 이제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두엽이 있으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의근이 만들어진 다섯 번째 찰나에 만들어진 전오식을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한다. 결정했을 때는 아마 여기 와가지고 전전두엽이 여기 확 들어와가지고 의식에 들어왔다, 난 이렇게 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은 여덟 번째 마음부터는 의식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여덟 번째 마음이라는 거는 의식하고 이렇게 의식으로 이제 끌어올리는데, 여덟 번째 마음은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무의식에까지 있는 전오식을 이제 끌어올리는 단계, 이게 여덟 번째 마음, 결정하는 마음이라고 나눈 바예요. 그래서 결정하는 마음은 의식의 문턱에 들어온 그런 마음이다. 아홉 번째는 분명히 의식에 들어온 거고. 내 이론이에요. 내 이론. 전오식이 있고 난 다음에 의식적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수상행식이 생긴다 하는 게, 의식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수온도 생기고 상온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행온 이렇게 생겨가지고 시곤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라. 여운이라는 거는 저 제일 뒤쪽 17번째 마음인데 브레이크 잡는 마음이라. 그러니까 바바바박 이렇게 빠르게, 속행이라는 게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아주 강한 마음이에요, 여기가. 굉장히 강한 마음이라. 바완가는 이거는 그 수동의 마음이다, 그죠? 다음에 약한 마음이고, 앞에 여기는 약한 마음이고, 이 바완가에 올라오면은 내 활성이 팍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라. 내 활성이 팍 막 올라간다는 얘기라. 강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와나가 여기 제이라고 해놓은 아홉 번째부터 15번째까지 7개의 이 마음은 굉장히 강한 마음이라. 이게 의식에서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거지. 의식은 내 활성이 강해야지 의식으로 또 올라온다 그랬잖아. 이게 강해야지 의식으로 올라온다 그랬잖아. 어렵지만 재미있죠?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내과학으로 설명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렇게 알고 나면은 참 재미있어요. 이걸 불교에서 이렇게까지 설명했다는 게 놀랍기만 하고. 그래서 내가 불교에, 내과학에 이렇게 빠져드는 거라. 나 사실 내 연구는 이게 아니거든요.
내 연구는 신경세포 가지고, 해마신경세포 가지고, 기억, 그 다음에, 치매 예방하고 하는, 그게 내 기억, 내 연구의 키포인트라, 테마라.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쪽으로, 물론 계속 그쪽으로 연구하면서, 이쪽으로 빠져가지고, 짬만 나면 내가 이쪽으로 공부해가지고, 내 전익하고 있다고. 워낙에 재밌어가지고, 놀라워가지고. 그래서 책을 벌써 3권이나 냈고, 이번 4월달에 아마 새 책이 한 권 더 나올 거예요. 법보신문에 낸 연재 2년 동안 한 연재 22년 3년에 걸쳐가지고 2년 동안 연재한 거를 모아가지고 다시 좀 정리해가지고 오늘 또 출판사하고 이제 마지막 추천사 같은 거 이런 거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아마 4월달 중으로 출판이 된다 그래요. 그것도 이제 그 책은 지금 부탁 깨달은 건 내 과학이라는 것보다도 더 쉽게 썼어요. 내용도 뭐 중복되는 거는 많이 있지만은 신문에 나와서 연재니까 일반인들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정말 쉽게 쓴다고 쓴 책이라. 자, 여기 앞에 바왕가는 이럴 때 지나가는 게 이 단계에서 바왕가 세계가 지나가. 그러면은 똑똑똑하고 뇌에 전전두 옆쪽에 있는 쪽에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노크를 똑똑똑 한다는 그 얘기라. 노크를 똑똑똑 하면 의견, 저 밖에 뭐가 왔네 하고 전향을 나가는 거고. 이게 그 얘기라. 앞에 세 찰나 이게 똑똑똑 하는 거라. 그러면은, 저 밖에 누가 왔네 하고 의견이 마중 나가고, 마중 나가면은 받아들여가지고, 안식을 만들고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라. 의견은 그래서 네 번째, 여섯 번째 찰나의 마음, 전향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마음 거울에 상을 맺게 하는 거가 이게 의견이고 받아들이는 게 의견이다. 4번, 6번. 마음 거울에 상을 맺게 한다는 거는 이때 이 상은 전오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오식 상. 앞에 여기에 보면은 의견한테 마중 안 받아도 각각이 다 상은 만들죠. 그죠? 이때 상은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상이고, 이 의견한테 마중 받은 상이 안식이 된다. 이거를 여기서는 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전오식이라 이거는 전오식. 그리고 요거 다른 것들과 같아지는 반드시들 7가지. 그러니까 모든 마음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7가지 마음 부수. 이게 그 중에 이제 잡돌이, 마음 기울이, 만화식가라. 이게 의견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라. 의견. 다음에 이게 액과 같다. 집중, 액과 같다. 액과 같다고 접촉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죠? 접촉해야 되는 것 마음이 일어나려면 대상하고 접촉해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되죠. 그죠? 살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야 되고 기울인 것에 머물러야 되고 그 다음에 수상사가 함께 해줘야 된다. 이 7가지가 모든 마음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마음 부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나씩 짓다 하여간 중요한 거를 보습한다는 거고 한 찰나에 하나씩. 시간이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만 하고 이제 쉽시다. 그래서 이게 모든 마음과 함께하는 7가지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중에 요 의근의 역할이 들어간다. 만화식가라. 그리고 마음이 일어날 때 때때로 함께하는 거. 때때로들. 요 윗닦아 윗자라 어디목가 그 다음에 정진 희열 열이라는 게 6가지인데 이 중에
선정에 들어갈 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위따까하고 위자라하고 삐띠 이게 선정에 들어갈 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반드시들 7가지면 7가지, 반드시들 7가지, 때때로들 6가지. 선정이 이 선정이라는 거는 아주 특별한 마음이다, 그죠? 아주 특별한 마음이니까 특별한 마음에 특별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라 그냥 참고로 알아놔요. 이런 거가 뭐 너무 깊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위따까 위자라 피티 수까 에까가따인데 이 중에 선정이 이제 초선, 2선, 3선, 4선, 이게 색계사선이라 그러고, 무색계는 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래갖고, 색계사선, 무색계사선, 그 다음에 열반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색계사선에 이 5개가 다 있으면은 초선, 2개가 떨어져 나가고, 요게 3개만 있으면은 2선, 다음에 요것마저 떨어져 나가고 요거만 있으면은 3선, 요거만 남으면은 4선이라고. 4선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집중하는 마음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나 이런 게 없어 사라지고, 생각이나 이런 게 고찰이나 이런 게 기쁨까지도 다 사라지고 그냥 집중하는 마음만 남아있는, 고요하게 집중하는 마음만 남아있는 거죠. 그게 선정의 4번째 색계 선정이라. 그보다가도 더 깊게 들어가는 게 무색계 선정들이라. 이래가지고 비상, 비비상처라 하는 거는 상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뜻이라. 이거를 넘어서면은 멸진정으로 들어가 상이 없어져 버린. 생각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게 열반이라. 열반이라는 건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고요한데 극도로 고요해가지고 아무런 생각조차도 없어져 버린. 아주 특별한 마음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추구하는 그런 수행이다. 그게 불교 수행이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유지하는 거가 불교 수행이라. 그러니까 괜히 뭐 좀 좋다고 날뛰고 좀 나쁘다고 슬퍼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쪽으로 트레이닝하는 게 불교 수행이다. 그냥 참고로 그렇다는 걸 알아놓으세요. 의식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쉴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합니다. 시험 범위도 여기까지 하겠어요.